서양 고전 읽기 두 번째 시간은 일리아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아드는 일리온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아 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줬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갈라진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전형적으로 서사시죠. 극장에서 변사가 암송을 했던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산문학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트로이 전쟁의 시작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과 처음에 서로 갈라진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다. 왜 갈라졌느냐?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아킬레우스는 왜 분노를 했느냐?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 바로 아폴론이죠. 아폴론이 진중에 무서운 역병을 보내니 백성들이 잇따라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 아폴로는 왜 진중에 무서운 역병을 보냈는가? 그 전말이 있겠죠. 트로이아 전쟁은 한쪽 편은 아카이아족, 한쪽 편은 트로이입니다. 보통 번역본에서는 그리스 편, 또 한쪽은 트로이 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의역을 한 번역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 편과 트로이 편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트로이가 싸운 게 아니고 아카이아족과 트로이가 싸운 겁니다. 우리가 이 트로이 전쟁을 영화로도 만들고 하지만 유럽인들, 서양인들은 트로이가 있는 오늘날의 터키 땅, 여기를 적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편은 그리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트로이도 아카이아족도 적도 아군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카이아족, 트로이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천병희 선생이 번역한 일리아스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카이아족이 트로이를 공격하러 갑니다. 맨 먼저 아폴론 신전을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했으면 전리품이 있겠죠? 여러 물품 그리고 여인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대장이었던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란 여인을 얻었고요.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멤논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크리세이스가 문제였습니다. 이 크리세이스는 아폴론 신전을 지키던 사제 크리세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세스가 자기 아들이 아카이오즈한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모시던 아폴론 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내 딸을 잡아갔다. 그러니 아폴론께서 저들한테 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빌었던 거죠. 그래서 아폴론이 자기 활에다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실어서 아카이어족 진중에다가 활을 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수없이 병으로 죽어나가게 된 거죠. 이 상황이 아킬레스가 화가 난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아폴론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진중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역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크리세이스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기 전리품이었던 크리세이스를 돌려주고 나서 아가멤논은 치사하게도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이었던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를 빼앗아 갑니다. 이래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난 거고요. 이때부터 대장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로부터 일리아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드 또는 트로이 전쟁의 시작과는 많이 다르죠. 조금 웃기게도 두 남자들이 여인을 두고 이렇게 다투었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찌되었든 아폴론이 아카이어족한테 전염병균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서 아카이어족 병사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이를 달래기 위해서 크리세이스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아가멤논은 브리세스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다시는 복종하지 않을 작정이요. 물론 아가멤논이 아킬레스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카이어족의 대장은 아가멤논이었고 이 전쟁의 지휘자는 아가멤논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명령을 따랐지만 이제는 그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오라고 이야기하고 아킬레스는 자기 막사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자, 이 일리아드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 일리아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이 보통 10년이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10년 중에서 일리아드에 기록된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일을 빼면 실제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7일이고요. 그 중에서 또 치열하게 이야기가 벌어지는 건 4일 동안의 전투 이야기. 트로이 전쟁의 전체 과정은 맨 먼저 헬렌의 납치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트로이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게 9년 정도 있고 일리아드의 기간은 10일이고 일리아드가 끝나고 나서 트로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후속 기간이 이어지고 나서 트로이가 멸망하고 그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트로이가 파멸된 이후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오디세이하고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스가 되겠죠. 일리아드는 1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 그 길고 긴 전쟁에서 겨우 10일 동안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트로이 전쟁 전체 과정은 물론 일리아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전체는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전하는 신화에 따르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네레이스와 도리스의 딸로서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님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여신이었어요. 신은 신이지만 아주 계급이 낮은 신이었다. 그런데 이 테티스가 상당히 아름다워서 제우스가 욕심을 냈어요. 그런데 이런 신탁이 있습니다. 테티스는 아버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제우스는 늘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움을 갖죠. 바로 신들의 계보에 나오는 장자가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테티스랑 합치면 안 되겠다. 아들을 낳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테티스를 별 볼 일 없는 인간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신하고 결혼을 시키면 아주 뛰어난 인간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펠레우스란 보통 인간을 결혼시킨 거죠. 말하자면 불멸의 여신이 필멸의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테티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벌어졌으니까 온갖 인간들과 신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녀를 초청을 하면 불화가 일어날까 염려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신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염려를 하면 꼭 이루어지죠. 그 불화의 신 에리스에 의해서 불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파리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여기 산미신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신은 방패가 있는 아테나고요. 가운데 있는 여신은 요 맨 왼쪽에 아기가 있죠. 그래서 사랑의 여신 에프로디테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신은 맨 밑에 공작새가 있죠. 공작새의 상징 여인은 헤라입니다. 이렇게 루벤스라고는 화가는 친절하게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죠. 이 장면에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하나 던지고 갑니다. 이 황금 사과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결국은 여신들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사과의 주인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할 거냐? 당시에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파리스를 불러옵니다. 물론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였지만 왕자가 나중에 커서 나라에 큰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에서 버려졌어요. 그 목동으로 키워졌죠. 그래서 이 목동을 불러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한 겁니다. 여기 황금사과가 있죠. 요 뒤에는 모자를 쓴 헤르메스가 있고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이 세 여신 중 한 명을 황금사과의 주인공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 여신은 파리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아테나 여신은 지혜를 주겠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너한테 사랑을 주겠노라. 헤라 여신은 가정의 권위를 주겠노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때 파리스는 뭘 선택했을까요? 사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선택을 해서 파리스한테 아름다운 여인이 가게 된 거죠. 그 여인이 바로 헬레나였던 겁니다. 헬레나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일리아드에 이렇게 나오죠.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바지를 댄 아카이어족 저런 여인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요. 그 생김새가 너무나 불사 여신을 닮았으니 말이요. 그 생김새가 너무나 여신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여인을 파리스한테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제우스의 딸이었습니다. 자매였죠. 언니는 클리타임네스트라였고 그 동생이 헬레나였습니다. 물론 일리아드에 나오는 얘기죠. 제우스의 딸이다. 또 수없이 제우스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손자다. 이렇게 신앙이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헬레네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헬레네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 이건 헬라스의 여성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헬렌. 그리스인의 시조는 헬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시조의 이름을 일단 그냥 그리스 여인, 뭐 헬레스의 여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수없이 많은 남성들로부터 구혼을 받습니다. 그 틴다우레스라고 하는 헬레네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가 헬레네의 신랑으로 낙점되든 승복하고 누군가가 이 결혼을 해방할 경우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도록 맹세를 하라. 구원자들한테 전부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여기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라케다이몬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케다이몬은 후대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이름이 라케다이몬이죠. 라케다이몬의 수도가 스파르타였거든요. 원래 고전에는 라케다이몬으로 나와요. 그 라케다이몬의 왕이었던 메넬라우스와 헬레나는 결혼을 하게 되고 클리타임네스라는 아가멤논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 아가멤논 있죠? 아가멤논은 미케네의 왕이었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헬레네라고 하는 라케다이몬의 왕비를 납치해 가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가멤논은 아카이어족 전체 호소에서 트로이를 정벌하자. 빼앗긴 여인을 되찾아오자 라고 하면서 아카이어족의 출전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신화에는 재밌게도 많은 사람들이 출전을 하고자 했지만 또 그 유명한 인물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원래 헬레네한테 구원을 했던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겠노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다 나가야 되지만 몇몇 남자들은 안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안 가려고 꾀를 냈어요. 아가멤논이 전령을 보내서 오디세우스를 전쟁에 참가해라 라고 했더니 오디세우스가 자기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밭을 가는데 밭을 이상하게 갈아요. 막 지그재그로 갈고 막 그래요. 밭에 소금도 뿌리고 막 그럽니다. 나는 미쳤어 라고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전령이 이 말 앞에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놔둬요. 그러니까 아들을 쟁기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빗겨서 갑니다. 아, 당신 미친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일리아드의 영웅 있죠. 바로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도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요. 물론 이 신화의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했냐면 스킬러스라는 섬에서 여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오디세우스는 박물장수로 변신해가지고 이 스킬로스 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인들 속에 가가지고 자기가 박물장수로서 가져온 물건들을 쫙 펼쳤더니 그 중에 한 여인이 칼과 방패를 집어들더라는 거지. 옳았구나. 당신이 아킬레우스구나. 했더니 결국은 정체가 탄로나게 되죠. 아마 이 에피소드는 재밌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화 같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실제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 있지 않죠. 트로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건 영웅들한테 꼭 해야만 일들이었죠. 여기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주 잘생긴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고요. 이 뒷모습이 어머니 테티스예요. 아킬레우스와 어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테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라리사에 머물면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잘 살겠지만
내가 죽으면 모두가 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거기서 승리를 거둔 모든 것은 너희 것이 된다. 그러니까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어머니 테티스는 여신이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지극히 전형적인 헬라스의 어머니들이 해야 할 말이죠. 아들이 머물러서 농사 짓고 살 것이냐, 아니면 못 돌아올 수도 있지만 전쟁에 나갈 것이냐. 당연히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어머니들의 기본적인 자세였죠. 왜냐하면 영광을 얻어야 되거든요. 머물러 봤자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킬레우스의 본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아카이오족이 아가멤논의 지휘하에 뭉치게 됩니다.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주 장황하게 써 있는 어떤 도시가 어떤 함대를, 어떤 수의 함대를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가장 많은 함선을 동원한 곳은 아가멤논이었죠. 100척을 동원을 했고요. 아이아스는 12척, 오디세우스도 12척. 그러니까 배 숫자가 작다는 건 그 도시의 규모가 작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저기 왼쪽에 케팔렌이라는 아주 작은 곳의 왕이었고요. 아킬레스도 50척, 이올코스에서 40척, 마그네시아에서 40척, 오르메니온에서 40척, 크레타에서 한 80척,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배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트로이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아카이어족 함대들이 아울리스라는 항구로 집결을 했습니다. 집결했는데 배가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떠나지 못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떠나지 못했다. 뭐 두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폭풍우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다 사람이 노를 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폭풍우가 일면 갈 수가 없죠.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져서 충분히 갈 수 있죠. 어쨌든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면 왜 발이 묶였으며 어떻게 하면 전쟁에 갈 수 있느냐라고 사제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신탁이 내려옵니다.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의 숲에서 사냥을 했는데 아르테미스가 사랑하던 아끼던 사슴을 사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화가 나 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폼페이에 출토된 벽화거든요. 여기 사제가 있고 위에 보면 사슴이 있죠. 옆에 여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 아르테미스의 화를 풀려면 가장 아름다운 딸을 산채로 바쳐야 출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멤논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딸 이피게니아를 불러오게 됩니다. 미케네에 있었죠. 미케네에 있는 이피게니아를 불러오려면 그냥 오라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킬 것이라고 거짓으로 고하고 아울리스 항구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산채로 바치게 됩니다. 이게 이피게네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것은 나중에 아테네 비극 작가들에 의해서 이피게네 희생이라는 비극으로 만들어졌고요.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도 이피게네의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피게나를 이렇게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바침으로써 함대는 출항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앞에서 일리아드라고 하는 것은 트로이 전쟁 10년 동안 중에서 겨우 10일간의 이야기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트로이 전쟁 전체는 파리스의 선택부터 트로이 멸망까지 10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사라진 여러 책들에 담겨 있었다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만 남겨져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스의 선택은 퀴프리라는 책에 있었고 아킬레스가 죽는 장면은 IT 오피스에 있었고 트로이 목마 제작은 소일리아스에 있었고 트로이가 악타라는 것은 일리우 페르시스에 있었고 아카이아족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들은 노스토이였었고 많은 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사라졌다. 그 나머지를 서사시권이라고 합니다. 그 서사시권에 담겨있던 이야기들이 다른 신화집들에 실려가지고 우리는 이 트로이 전쟁의 전말을 알게 된 거죠.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고전들은 책으로 읽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런 것들이었죠. 다만 그것이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전으로 어떻게 전해졌느냐? 바로 이 극장에서 변사들이 이야기를 읊었던 그거로부터 유래된 거죠. 여기 동그랗게 생긴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오케스트라의 가운데에서 변사가 읊고요. 중요한 장면은 뒤에 무대에서 스캐네라고 하는 요 무대에서 여성들이 합창을 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가보면 다 극장이 있거든요. 이 극장에서 신화가 생성이 되었고 발전이 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사시는 읽는 목적이 아니라 극장에서 듣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고전들이 중간에 여러 번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